안녕하세요. 해피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또 해피런 하셨죠? 제가 이렇게 댓글이나 이메일 중에 가장 반가운 말이 뭔지 아세요? 아, 열심히 요즘 해피런 하고 오늘도 뛰었다고. 왜냐면요.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잖아요.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 자신, 내 가족, 내 나라, 이 세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필요 없는 존재가 돼 버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많이 아파 봤고 또 운동도 해 보니까 역시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, 건강을 찾고 나면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기회가 다 내가 가질 수 있고 해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 이상을 다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상상을 막 해 봐요. 한국에서 아니면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뛰는 걸 상상만 해도 제가 얼마나 정말 제가 행복해지는 거 아세요? 그래서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해피런 하는 거예요. 사실 여러분, 캐나다 산다고 행복해요? 미국 산다고 행복해요? 호주 산다고 행복해요? 아니에요. 정말 행복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이 생각에 달려 있는 거지 어디 간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. 다만 저는 어쩌다가 이 캐나다 살면서 캐나다 오실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'이런 거 올려주고 싶다. 이런 거 도움되겠다.' 해 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왔어요. 근데 결국에는 정말 '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.' 저는 이렇게 행복론으로 가고 싶어요 사실은. 근데 그래서 제가 이민 관련 이 영상을 올리면서도 늘 행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씩 소개를 하잖아요.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건강이기 때문에 여러분, 아직도 안 뛰고 계신 분 계시면 해피런 꼭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아, 이제 이민 공부를 너무 하시다가 여기 멘붕 오신 분들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메일을 받다 보니까. 제가 공부하라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뭐 이민 공부, 영어 공부, 뭐 이민 방법, 캐나다를 웬만한 걸 제가 지금 다 올리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거 공부하다 보면 멘붕 오게 생겼어요. 근데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. 그리고 너무 이뻐요. 왜냐면 저도 그랬고 여기 먼저 와 계신 분들 전부 다 너무 모르고 그냥 지인 따라, 그냥 어떤 이 업체 말에 따라 그냥 가라만 가고 그냥 와서 보니까 이 현실이 이래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많이 봤어요. 저 제 경험상으로도 그랬고 주변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고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캐나다 내에서도 받는 메일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분들은 너무너무 제 말에 동감을 하잖아요. 그래 갖고 이제 메일에서도 지금 어디에가 사시는 분인데 밴쿠버 사시는 분인데 그 댓글 보니까 "당신도 내 말에 너무너무 동감하고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도 발런티어 하고 학교에서도 발런티어 하면서 이렇게 적응해 나간다고 정말 너무너무 실감이 난다."고. 그러니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 드리면서도 서로 그 경험한 거를 이렇게 같이 쉐어를 하시고 오지 않은 분들도 서로 미리미리미리 알고 준비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힘들 때 나누고 이런 것들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, 운동을 안 하면 이민 와서 지치고 한국에서 일하다 지치고 공부하다 지치고 이렇게 너무 공부하다 멘붕이 오고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. 제가 왜냐면 계속 공부하라고 막 너무 강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영상은 한국에서 정말 전형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아이가 셋 인데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인데 어쩌다 이민바람이 분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이렇게 멘붕이 오고 갑자기 머리가 정지된 느낌이고 길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현실과 모든 게 복잡해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잠시 멈춰야 됩니다. 잠시 멈추고 '에라 모르겠다. 일단 놔두자.' 그리고서 바람 쐬고 하루 이틀 쉬어 줘야 돼요.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 주일 내내 하면 이게 머리 돌아요. 그래서 저도 항상 하루는 뭐든지 이렇게 쉬고, 제가 영상도 이틀 올리다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는 이유가 저 멘붕 올라 그러더라고요. 아니 막 이렇게 이게 매일에 쫓기고
영상 기다리는 분에 쫓기고 댓글 다는 데 쫓기고 이래 가지고 제가 쫙 놔 버렸잖아요. 한동안 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인제 좀 어떻게 하면은 나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고, 그래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올리고, 나름대로 인제 그 사이에 제가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좀 페이스를 찾아가듯이 여러분도 너무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몰두하다 보면은 이게 멘붕이 옵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멘붕 온 상태를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. 근데 메일 잘 주셨어요. 잘 주셨고, 이렇게 그리고 멘붕이 오고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노트에다가 나의 현실, 나의 이민이 시작된 이후부터 싹 써볼 필요가 있어요.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, 지금부터요.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그대로 내 입장에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하면서 정리를 해 보세요. 이렇게 멘붕이 오시거나 지금 헷갈리고 그냥 두렵고 걱정만 앞서는 분들은. 일단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민하게 된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, 큰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인데 캐나다로 겨울방학 2달 동안 캠프를 보내 봤대요.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그런가 보죠. 이렇게 학원에 맨날 가고 예민하고 짜증만 내고 뭐 웃지도 않는 애가 캐나다 2달 갔다 오더니 호호난나 웃으면서 수다쟁이가 되고 너무너무 행복해한다고, 그거 보고서 이민을 가야겠다고 결심해서 준비한 지가 1년 넘었는데, 그 와중에 제 영상 보면서 영어를 강조하니까 영어 공부를 인제 최근에 시작을 하셨고, 그리고 인제 아무래도 인제 유학 후 칼리지가 미래를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가능성이 있어서 그를 결정까지를 하셨어요. 여기까지는 아주 잘하셨어. 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게 고민에 빠지게 된 계기가, 이분이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동안 영어 공부도 안 했어요. 그리고 나이대는 40대 중반이야.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할지 제가 느껴져요. 근데 애들은 커 가고 초등학교면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올라가고, 그러니까 이 중학생을 위해서라면 빨리 가야 되는 게 맞고, 영어 공부는 지금 많이 안 늘잖아요. 여러분 다 해 보셨잖아요. 몇 달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. 1 년, 2 년을 소요해야 돼요, 어느 정도까지는. 그래서 영어 공부했는데 빨리 안 되고, 놓고 그냥 가자니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. 그래서 인제 유학 후 이민이니까 와이프가 먼저 할 것인가 남편이 먼저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, 남편이 영어를 좀 6.0 IELTS 넘으니까 잘하니까 와이프가 컬리지로 가서 남편이 그 워크 퍼밋 받아 가지고 일하면은 공부하면서 돈 쓰고 생활비 나가니까 남편이 돈 벌어서 충당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문제는 인제 본인이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1-2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어학을 하는 동안은 남편이 워크 비자 못 받으니까 계속 까먹는 일만 발생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인제. 이게 이때부터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. 영어가 안 되면 이래요. 그래서 내년에 올 준비하고 계시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, 이분 입장에서.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가 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. 근데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 제가 이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본인이 어학 코스로 온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까지면 1 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. 그러면은 1년 동안 일단은 죽으라고 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영어를요, 잠깐 하시면 안 됩니다. 회사 갈 때 올 때 회사에서 잠깐 집에 있을 때나 밥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잘 때나 영어를 계속 틀어 놔야 돼요. 그리고 하나를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장 좋은 게, 제가 쉬운 그 어린이 동화 있잖아요. 그게 수준이 넘어가면은 일반 영화, 드라마 이런 게 좋습니다.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.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어가 는니다. 이 리스닝이 늘어야 돼요. 리스닝이 늘면은 스피킹이 금방 는니다. 이게 리스닝이 늘고,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시고 오시면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내년까지 이분이 영어가 어느 정도 안 됐다. 근데 사실은요, 이렇게 갑자기 영어 공부해 가지고 칼리지 본과로 들어가기 힘듭니다. 내년까지 하더라도 작게는 3 개월, 6 개월은 분명히 어학 코스를 밟아야 돼요. 그러면은 같이 오셔 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정착하고 아이들 셋 이나 되고 누군가 처음에는 케어를 하고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요. 한 사람은 사실상 아무것도 못할 확률이 많아요. 잠깐 낮에 공부하는 건 되지만. 그래서 남편이 같이 오셔 가지고 한 6 개월 정도, 뭐 길게면 1년 될 수 있죠. 1년 동안은 까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대신 제가 그랬잖아요. 제 옛날 영상 보면은 "돈을 모아라." 왜? 와서 1 년, 2년 동안 까먹을 생각하고 제가 모으라는 거예요. 그거 가지고 와서 집 사라는 게 아니고. 그래서 그거를
감안을 하시고 돈을 모으시고 돈을 안 쓰시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. 만약에 내년에 진짜 오실 것 같으면 아이들 학원 지금 다 끊어 버리세요. 그리고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? 하루 종일 영화 비디오 영어 그것만 틀어 놓으세요. 온 가족이 영어에 미쳐야 돼요. 그러다 보면은 학원비 전락해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와서 칼리지 1년 비용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게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. 어차피 이쪽으로 올 것 같고 이쪽이 마음이 기울어졌고 오는 게 확실하다면 뭔가를 그쪽에서 끊어 버리고 돈을 저축을 하면서 여기서 출발할 그 시점에 맞게 돈을 먼저 모으셔야 됩니다, 영어하고 두 가지요. 그래서 한 1년 후에는 본과를 들어갈 거예요. 그럼 그때 인제 정착이 어느 정도 끝났어. 아이들도 좀 케어가 되고 지금 유치원생이니까 초등학교 1-2 학년은 반드시 픽업을 해야 되지만 고학년은 안 해도 돼요.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좀 케어 활동하는 남편이 이렇게 좀 케어하면서, 그러니까 와이프가 컬리지 본과에 들어가면 남편이 월급이자 받았을 때 그때 남편이 인제 낮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으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이렇게 잡으면은 내가 보기엔 딱 해결이 되거든요. 근데 그 영어도 빨리 안 느는데 어학 코스 때문에 남편 워크비자 못 받는데 가서 돈을 다 까먹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좀 까먹으셔요.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집 그동안 모아 놓은 피땀 흘려서 정말 한 20년 이상 벌었을 텐데 애들 키우면서 그 벌어 놓은 돈을 집 팔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쓰려니까 피눈물이 나지요. 여러분 새로 시작할 때는 열심히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살면은 돈도 벌고 먹고 살아져요.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은 그래서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, 근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, 그러면은 남편을 먼저 칼리지 혼자 여기 뭐 큰아이나 둘째 데리고 가서 혼자서 칼리지 1 년을 나와서 취직을 했을 때 '전 가족이 오면 어떠냐.'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6.0 IELTS가 넘으면 칼리지 들어갈 수 있죠. 그럼 칼리지 들어가는데 단 큰딸 하나만 데려오세요. 왜냐하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고 취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, 큰아이는 처음에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잡아 주면은 혼자서 통학할 수 있고,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얘기를 했죠. 공부하는 부모라든가 맞벌이하고 이럴 분들은 학교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근처에 집을 무조건 얻으셔야 됩니다. 그럼 왜냐하면 큰아이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집에 오고 가고 열쇠 따고 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괜찮습니다. 그래서 큰아이만 데리고 아빠를 컬리지를 먼저 보내고, 와이프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 1 년이든 1년 반이든지 나머지 아이들 둘 데리고 이렇게 있으면 괜찮지 않냐.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. 근데 여기서 또 고민에 빠지셔. 컬리지 나온 후에 취직이 바로 안 되면 어떡하냐. 그러면은 2 년짜리를 가야 되는데 워크비자 1 년은 컬리지 1 년은 1년 주고 컬리지 2년 이상은 뭐 2년 주고 이런다면서요.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인제 그게 불안하니까 컬리지 2 년을 보내고 싶은 거야. 그럼 아빠가 2 년을 가게 되면은 2년 후에 1 년을 취업해서 3년 4 년을 가족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년 했다 해서 취직 잘 되고 1년 해서 취직 안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어느 과를 선택하느냐에 달렸고요. 취직이 잘 되는 과냐 아니냐 그게 달린 거지, 사실은 1년 만에 2년 만에 취직 잘 되는 비법은 제가 옛날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. 발렌티어 많이 할 것. 여기 오자마자 내가 관련된 과 전부 서치해 가지고 그 안에 발렌티어든 파타임이든 뭐든 도전해 보고 정보를 서치하고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항상 캐나다에서 인맥을 쌓아야 됩니다. 뭐 교회든 성당이든 뭐 어디든 내가 커뮤니티에 가서 발런티어를 하든 인맥을 쌓아야 돼요. 그걸 미리 쌓아 놓고 있으면 잘 풀립니다. 학교 집 이러고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취직하려니까 없어요. 예.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로 살면 절대로 여기서 취직 빨리빨리 안 돼요. 그러니까 관련된 과든 아닌 거든 영주권 받고 취업 비자 받고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인맥도 쌓아야 되고요.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놀기도 잘 놀아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 와이프가 지금 1 년짜리 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될까 봐 이 걱정하는데,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왜? 그때 가도 걱정해서도 안 늦어요. 이게 걱정 안 해도 될 것까지 미리 걱정하니까 멘붕이, 내가 봐도 가만히 이 내용을 제가 한 5-6 번, 7번 봤나? 이게 문장도 길지만 내용도 복잡하고 가만히 몇 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분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멘붕 와 가지고 이거 정말 굉장히
고난에 빠진 분들이 많겠구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반드시 또 올려줘야 되겠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멘붕 오신 분 제 영상 잘 보시고 무엇을 이렇게 딱 일단 내려놓으시고 정리를 차분히 해 보시고 남편을 만약에 칼리지를 먼저 1년 가는 게 경제적으로 봐서는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와이프가 완전적으로 대신 큰아이하고 아빠만 가고 1 년짜리로 보내면 바로 오자마자 큰아이도 그냥 이렇게 학교 혜택이 되니까 해 보고 죽기 살기로 하면은요 1년 만에 제가 보니깐 아빠가 영어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적응력도 있고 있으면 바로 취직이 될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말아요. 걱정 안 되면 어디 발렌티어라도 하다 보고 있으면 다 돼.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취직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지 사실은 취직은 다 됩니다 웬만해서는. 왜냐 학교 나와서 워크 비자가 1년 동안이었잖아요. 1 년이면 얼마나 긴지 아세요? 공부할 때는 진짜 빨리 가는데요. 일 잘 잡 찾을 때는 일은 많아요. 내가 고르지만 않으면 돼. 막말로 그 관련된 과가 내가 취직이 빨리 안 됐다. 근데 워크 비자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됩니다. 내가 그 눈을 크게 뜨고 많이 찾고 곳곳을 샅샅이 안 뒤져서 없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. 그리고 1년 만에 못 찾은다는 분 있던가요? 힘들었다 그러죠? 그러니까 이분도 컬리지 1년 나와서 1년 동안에 "너무 힘들었다. 겨우 찾았다." 이런 얘기만 들은 거야. 그러니까 이 공부도 긍정적이고 잘된 뉴스를 많이 들으면은 신이 나서 그냥 에너지가 붙어서 팍팍 할 건데 이 잘 열심히 보다가 안 된 얘기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이 멘붕이 정말 더 심하게 오셨어. 그러니까 그 정보 서치를 할 때도 잘 분석을 잘하셔야 돼. 잘하시고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. 내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정말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문제고 돈이 문제다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. 막말로 그랬잖아요.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캐나다에 이민 기회가 없어. 아이 그럼 까짓 거 말린 거지. 이게 아니 하늘의 뜻이라니깐요. 너무 그러다가 큰일 나요, 큰일 나. 아프거나 정말 멘탈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 오면 더 큰일 나요.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우울증 못 오게 하려고 해피런 이거 뜨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내년에 오실 거니까 1년 동안 돈 좀 더 모으시고 아끼시고 애들 학원이고 뭐고 이렇게 다 끊어요. 먹는 것도 줄이세요. 뭐든지 끊으세요 진짜. 1 년만 그 이상 하라면 사람 돌죠. 멘붕 또 옵니다 그때. 하시고 온 식구가 영어에 집중하면서 영어도 늘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족이 같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와이프가 학생 비자로 일단 오고 지금 가시려고 하는 데가 아이들도 무료로 되는 곳으로 컬리지 가실 거잖아요 어쨌든.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시기 때문에 아빠가 어차피 한 사람이 이걸 아셔야 돼요. 와이프 혼자 먼저 오거나 누군가 혼자 오게 되면 굉장히 처음에 적응하기 힘듭니다. 누군가 옆에 있는 거하고 혼자 하는 거하고 애들은 아니에요. 애들은 내 의지가 안 됩니다 사실은. 그래서 애들 케어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 부부가 같이 오셔야 돼요. 애 셋 이기 때문에 같이 오셔서 와이프는 공부하든가 아니면 뭐 같이 오셔서 차라리 아빠가 칼리지를 가고 와이프가 워크 비자 받으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. 오면 정말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뭘 못 하겠어요. 왜냐하면 아빠가 컬리지 다니는 동안만 워크 비자 나오니까 1년 동안만 하던 일에서 더 벌고 여기 캐나다 기본 페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1년 후에 취직이 되면 그때 와이프는 칼리지 또 가고 싶으면 가세요. 그러고 보니까 무슨 교원 자격증도 있고 뭐가 있는데 데이케어 같은 데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은 남편분이 컬리지 가는 게 더 유리해요 사실은. 왜냐하면 영어가 지금 되시고 영어 된 상태에서 취직하면 더 빠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요. 지금 선택의 길이 참 많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가족이 너무 떨어지고 한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사실 권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아빠가 컬리지 1 년짜리 딱 해서 오고 바로 올 수 있으니까 본가로. 그러면은 애들 다 혜택 받고 와이프가 워크 퍼밋 받고 와이프가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좀 몇 달은 쉬세요.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 왔는데 3-4 개월은 좀 와이프는 쉬시고 그동안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의 모습이에요 사실은. 너무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오게 되면 안 행복합니다 절대로.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컬리지 다니는 동안 엄마는 아이들 셋 데리고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여기서 페어랜트 가는 공부도 하시고 발런티어도 하시고 일도 해 보시고 이러면서 적응해 가면서 나중에 컬리지는 아빠가 영주권 받고 나서 컬리지 가면은 훨씬 낫거든요. 등록금도 싸고
그리고 1년 8 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아이들 차이드 베네핏도 나오고 혜택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쪼끔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은 멘붕 온 거 없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생각에 너무 차니까 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게 팍 터져요. 그러니까 내려놓으셔야 돼. 그러고서 뛰세요. 바람 쐬고 공기 마시면서 그러다 보면은 넓은 하늘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막 다른 사람 사는 것도 보이면 내가 내 안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고 멘붕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죠. 그러니까 너 너무 열심히 해서 이쁜데 그리고 정말 공부 많이 하셨어요. 제가 내용을 딱 보면 알거든요. 그냥 한두 편 보고 뭐 몇 편 보고서 내가 답답한 거 궁금한 거 싹 이렇게 질문 던지면 저는 대답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.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이 계속 오는 질문을 내가 감당을 못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영상을 많이 보면서 또 영상 많이 보다가 이렇게 멘붕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을 계속 제가 찍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또 들으시고 힘내시고 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바람이 드신 분은 오십니다. 제가 오시지 말라고 오시지 말고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이거는. 그러니까 어차피 오시는 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시고 오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영어에 올인하시고 돈 모으시는 거 요 두 가지만 하시면 내년에 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이 제 영상 전에 이 영상을 제가 했었어요. 꼭 그 영상 가서 보시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 해피런 열심히 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